자, 우리 스포일러 5분 결정. 자, 이번 시간에 뭘 하겠다라는 거 일단 스포일러 강의라고 해서 지금 정리를 딱 해드리고 그 다음에 뒤에 강의 보시면 바로 이해되실 거니까 5분 스포일러 강의 하나 할게요. 자, 도시군 기본계획 관련된 거는 우리 수업 다 들었으니까 정리하는 거야. 도시군 기본계획은 영어로 우리 뭐라고 하냐면 only 누구만, 특광, 특특시장, 군수만, only 특광, 특특시장, 군수가 기본계획이니까 관할 누구만 짜는 거냐면 관할 누구만 짜는 거예요? 그러면 원칙이 특광, 특특, 시군만 짜는 거야. 그래서 비구속이니까 수립해서 승인하는 절차고 수립권자가 하는 거 제일 처음에 뭐예요? 기초조사 들어봐라. 공청회 안 오니까 지방에 의견 들어서 수립해서 보내요. 그럼 협의하고 뭐예요? 심의. 그 다음에 승인하는 건데 누구만 수립하게 돼 있어요? 그럼 only 누구만 특광, 특특, 시장, 군수만 짜는데 국장 못 짜. 국가계획 관련돼도 못 짜. 시장 군수만 급수가 높은 누구한테 특광 특특은 본인이 확정하는데 시장 군수만 도지사 승인 얻어라. 그리고 기본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거예요. 관할 특광 특특 시장 군수만 짜야 되는데 안 짜는 예외도 있다 해서 only인데 예외 있어. 수도권에 속하지 않으면서 광역시와 경계 안 하면서 인구도 얼마? 10만이야. 요거는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데 광역도시계획을 짤 때 기본계획 내용을 모두 포함했으면 안 짤 수도 있다. 그리고 기준하면 어느 분이 나와야 돼요? 국장이 나와야 되고 요 수립권자가 짤 때 수립 내용 중에 기반시설이 있었으면 좋겠네.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이 좀 잘 나오고 경관에 관한 사항은 모든 계획은 일반적으로 다 뭐예요? 경관에 관한 이쁜 거 이쁘게 짜는 게 다 들어있어. 광역도시계획은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 기본계획은 경관에 관한 사항. 그리고 도시군 기본계획이 수립이 될 당시 추가되는 게 있어요. 얘는 기초조사할 때 광역도시계획 내용을 모두 준용하는데 근데 추가로 한 개의 도시를 개발하는데 토지하고 개발 방향이 맞는지 재해는 많이 일어나서 개발 못하는지 추가로 또 해라. 그래서 토했다 할 게 많아 죽겠는데 토했다 했죠. 토했다. 토가 뭐야? 토지 적성 평가, 재취약성 분석. 토했다 두 가지는 추가되는데 단 최근 5년마다 5년 이내 토지 적성 평가를 했었어요. 그러면 생략할 수 있다. 자, 5분 스포일러 강의였습니다. 자, 그럼 바로 진도 들어가시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인문 강의 중에서 도시군 기본계획인데요. 일단 광역도시계획 내용과 거의 유사합니다. 유사한데 약간 이제 대상이 다르죠. 광역도시계획 우리가 바로 지난 시간에 했을 때 광역도시계획 같은 경우는 한 개의 도시가 아니라 그래서 최소한 2개 이상을 묶었던 요 광역계획권에서 그러니까 광역계획권이라는 곳에서 광역도시계획을 짜는 거잖아요. 근데 요 광역도시계획이 성격이 어땠어요? 그럼 지난주 복습하는 거예요. 지난 시간. 그럼 광역도시계획은 광역자가 들어갔잖아요. 광역자가 들어가면 광역도시계획은 넓게 짜는 거다. 방향 잡는 계획이다. 얘는 그래서 수립해서 승인하는 절차고 수립한 사람이 제일 먼저 하는 게 인구, 경제, 사회, 문화 조사, 기초조사. 그리고 나서 의견 들어봐라. 공청회를 하는데 요때 안 오니까 지방의 의견들 들어라. 그래서 의견 청취까지 해서 수립이 되면 보내요. 그럼 이제 승인권자가 의의단 뭐죠? 협심. 기억나죠? 의협심이야. 협의심의 한 후에 승인하고 공고하는 거잖아. 그죠? 그렇게 해서 요 절차로 가는데 얘는 도시군 기본계획은 한 개 단위, 한 개. 요 A시라는 도시. 우리가 도시군 그러면 일반적으로 특, 광, 특, 시군. 요거 하나를 단위로 하는 거야. 특별시면 특별시, 광역시면 광역시 하나. 그 도시에 뭐 작성하는 거예요? 기본 방향 지시하는 거죠. 방향 지시하는 거니까 구속력이 없고 나랑 관련이 없으니까 얘는 수립해서 승인하는 절차일 거다. 그리고 얘가 한 개의 도시에 앞으로의 미래상을 제시하는 계획이겠다. 요 정도의 개념이 머릿속에 들어있으면 돼요. 그러면 이제 기본계획 내용을 제가 일단 인문강의니까 한 장으로 딱 정리를 한번 해봤거든요. 한 장으로 딱 정리해보니까 이렇게 돼요. 자, 일단은 프린트는 올려드리는 거 지금 다운받으시면 되고요. 프린트는 어디에 있냐면 이 강의 볼 때 강의 옆에 보면 자료라고 있는 거 있어요. 그 다운받으시면 요 PDF 파일로 올려놓은 게 있거든요. 그거 보시면 여기 있는데
중간중간에 사진이나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프린트하면 아깝잖아요. 그래서 프린트할 것만 골라서 하시면 되니까 참고로 좀 보시면 되고, 기본소가 나가면 나중에 기본소 보면서 할 거니까 입문 강의 때는 요 정도, 우리가 입문 교재로 안 하는 이유가 용어 정의만 만약에 4주간 이거를 진행을 했어. 근데 이거를 나중에 가면요, 뭐가 없냐면 내 머릿속에 남는 게 한 개도 없고 단순하게 그냥 용어 정리만 하고 끝나는 게 너무 아까워서, 저는 진짜 해당 파트 꼭 알아야 될 거, 입문할 때 요거를 좀 알고 기본 이론 들어가면 좀 쉽더라, 그런 거 위주로 저는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 계획도요, 지금 제가 설명하고 나서 문제도 풀 거야. 기출문제 유형까지 풀 거기 때문에 단순하게 뭐 용어 정리, 국토개법의 용어도 보고 뭐 건축법의 용어도 보고 좋은데, 그거는 입문 강의에서 너무 아깝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험에 제일 잘 나오는 국토개법 파트에서 제일 어려워하는 파트를 입문 강의에서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기본 계획 방금 전에 말씀드렸으니까, 얘 비구속적 계획이잖아요. 방향 잡는 계획이고 국민에게 구속력이 없어서 절차가 수립해서 승인이겠구나, 그죠? 그러면 얘는 한 개의 도시를 대상으로 할 거는 이게 하나의 대상이야. 대상지역 특광특특 시군입니다. 특광특특 시군 기억나요? 네. 특광특특 시군에서 요 수립해서 뭔 절차야? 수립해서 승인하는 절차다. 수립해서 승인하는 절차인데, 이 수립하는 사람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인구 경제 조사하는 거 뭐예요? 기초조사하고, 기초조사할 때 이제 여기는 현재 어디를 개발하려고 하는데, 여기는 너무 그동안 개발이 안 됐던 지역이니까 개발해보자라고 했는데, 다 방향 잡고 나서 나중에 보니까 여기 재해가 너무 많이 일어나는 곳인데, 그럼 괜히 이쪽에 개발 방향 잡은 거죠. 그래서 도시 기본 계획을 짤 때에는 광역도시계획 기초조사 할 때보다 추가로 좀 더 하자가 하나 생겼어요. 추가로 좀 더 하나 더 하자. 이게 토지 적성 평가랑 재해 취약성 분석이라는 걸 추가로 더 해라. 할 거 많아 죽겠는데 또 하라고 그러니까 힘들어 죽겠네 해서 토했다. 그래서 토했다. 뭐 했다고요? 토했다. 어디다 토해? 토하기는. 네. 토는 여기다 있어. 토했다. 토지 적성 평가랑 재해 취약성 분석, 요 두 개가 광역도시 계획할 때는 없었는데, 한 개의 도시를 앞으로 어떻게 만들겠다 방향 제시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 하면서 토지 적성 평가도 안 한다라는 거는 개발 방향을 잘못 잡는 거다. 그리고 재해에 너무 취약한 지역은 개발보다는 보존으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기본 계획 짜는 이유가 개발하려고 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토지 적성 평가랑 재해 취약성 검토라는 걸 포함해서 하는데, 최근에 5년 안에 저걸 했었다면 생략할 수 있다. 최근 몇 년 안에 했었다고요? 5년. 공법은 5년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최근 5년 안에 했다면 생략 가능하다. 그리고 기초조사한 다음에 사람들 의견도 들어봐야 되니까, 비구속적 계획은 들어봐라 했으니까 뭔 청회요? 공청회. 공청회 할 때 안 오니까 뭐 나와야 되죠? 입에서 튀어나와야 돼. 뭐 나와야 돼? 지방의회. 그럼 지방의 의견 들어서 수립이 됐어. 그럼 승인 신청을 하겠죠? 그럼 윗사람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됐으니까, 우리 의협심의였어요? 심협의였어요? 의심협의였어요? 의협심. 그럼 협의하고 나서 심의 거친 다음에 승인한다. 이 순서인데, 그럼 이제 얘가 누가 짜야 되는 거야? 이게 이제 수리권자가 시험 문제인데 잘 들어야 돼요. 자, 도시군 기본계획은 어디서 짭니까? 그러면 어디? 도시에서. 도시가 어디야? 도시가 어디예요? 특광, 특특, 시군이잖아. 그럼 수리권자는 특광, 특특, 시장, 군수예요. 근데 급수가 제일 낮은 사람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특광, 특특은 광역자치단체인데 시군은 위에 도지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방향 잡는 것만큼은 도지사한테 넌 승인은 없고, 특광, 특특은 본인이 확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광, 특특 같은 경우는 본인이 확정하는데, 요 시장, 군수만 누구한테 승인 얻어요? 도지사한테. 특광, 특특, 시군은 본인이 확정하나 시장, 군수는 도지사한테 승인 얻어라. 그래서 제가 요거를 외울 때 어떻게 외우냐면 only라고 해요. only 누구만? 특광, 특특, 시군문이야. 근데 이게 국가계획 관련되면 국장이 짤 수 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요거 특광, 특특, 시장, 군수만 짠다 해서 관할 특광, 특특, 시장, 군수만 수리권자지 국장은 없음에 유의해라. 이걸 시험에서 국장이 있다라고 자꾸 꼬시니까. 그리고
일반적인 모든 시에서는 짜야 돼요. 대한민국에 있는 도시는 다 짜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서 모든 도시는 수립해야 된다. 시험에 잘 나오는 건 예외예요, 예외. 근데 어떤 시는 개발할 가능성이 없는 거야. 예를 들어서 서울, 인천, 경기를 수도권이라고 하면 서울, 인천, 경기에 안 들어가 있어. 인구 밀집도가 안 높다는 얘기예요. 그럼 수도권에도 속하지 않으면서 광역시하고 경계를 같이 하지 않아. 그래서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면서 동시에 광역시하고 안 붙어 있어. 경계를 같이 하지 아니한. 근데 인구도 더 적어요. 인구마저 10만 이하다. 그러면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여기서 핵심은 시험에 나오는 거는 뭐예요? 단순하게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냐? 수립권자 수립해야 되는데 안 하는 경우 언제? 이거예요. 그래서 수도권에 속하지 않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않으면서 인구가 얼마 이하? 10만 이하 시는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추가로 광역도시계획 안에다가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거야. 이미 광역도시계획이란 요 A시하고 B시인데 광역도시계획을 짤 때 A시 기본계획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면 굳이 짤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외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예외가 잘 나와요. 그래서 요거는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수도권에 속하지 않으면서 광역시 경계 안 하고 인구도 10만 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 물어볼게요. 평택시 인구가 만약에 8만이다. 그러면 해당 도시기본계획 짜야 돼? 안 짤 수 있는 거야? 생각해봐요. 안 짤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안 돼요. 왜? 머릿속에 지금 8만이라는 숫자만 들었잖아. 근데 이 평택시라는 애가 어디에 들어있냐면 경기도 평택시야. 수도권에 들어있네요. 수도권에 들어있으면 인구가 10만 이하여도 무조건 짜야 돼요. 근데 강원도 태백시 같은 경우는 수도권에 안 들어있죠. 강원도니까. 수도권에 안 들어가고 옆에 광역시도 없죠. 그리고 태백시 인구가 8만이다? 그럼 안 짤 수도 있다. 이 뜻인 거야. 그래서 요거 하나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이 도시군 기본계획을 짤 때 승인하고 나서 이제 공고하면 일반인들한테 야, 이 도시는 어떻게 인구를 만들 거야? 라는 방향 제시해야 되잖아요. 요 도시군 기본계획의 내용을 외울 필요는 없어요. 기본계획의 내용은 일단 한 개 도시의 어떤 특성을 갖고 그 계획을 막 갖고 이 도시를 만들어 갈 거냐 이거에 대한 방향 제시하는 계획이에요. 그리고 공간 구조 및 인구 배분에 관한 사항에서 공간 배치를 어떻게 할 거냐 이 도시에서. 근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워낙 이 문제가 심각한 게 서울시는 이렇게 해가지고 25개 구로 돼 있거든요. 25개 구로 나눠져 있다 보니까 뭐가 생겼냐면 야, 여기는 인구가 너무 많은데 예를 들어서 의정부시 인구가 30만이 조금 넘었어요. 근데 의정부시하고 요 송파구 있죠. 송파구 같은 경우는 80만이 넘어. 야, 여기는 한 개 도시의 기본 방향 그 의정부시 짜는 때랑 여기는 서울시 기본 계획을 다 짤래니까 인구 너무 많잖아요. 그러면 생활 권역을 나누자. 그래서 여기는 동부 생활권, 중심 생활권, 여기 서부 생활권에서 권역을 나누자. 그래서 이걸 생활권이라고 해요. 그럼 생활권을 나눠서 방향 잡는 계획도 기본 계획으로 봅시다. 그래서 여기 생활권의 설정을 어디까지 할 거냐. 생활권역이 지정이 되면 어떻게 거기를 개발 정비 보존할 거냐. 요게 주로 시험에 나오는 건데 작년에 35회 때 나와버렸어요. 그리고 앞으로 토지 이용 개발 어떻게 할 거고 수요 공급 어떻게 할 거고 앞으로 기반시설 인구가 늘어나려면 기반시설이 뭐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쁘게 해야 되니까 경관에 관한 사항, 광역도시계획은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 기본계획은 경관에 관한 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기후변화 요즘에 천재지변 많이 일어나죠. 지진도 일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요거 어떻게 할 건지 방제 방법까지 해서 요 계획을 자, 한 개 도시에 짰어. 근데 이게 20년 정도 대략 뒤에 모습을 제시하는 거거든요. 근데 중간에 우리나라는 정책이 가장 많이 바뀌는 시점이 어느 분 바뀔 때죠? 그렇죠. 대통령 바뀔 때야. 대통령 임기가 몇 년인지 아시죠? 5년. 그럼 얘도 몇 년마다 바꿔야겠네. 5년마다. 그래서 얘는 기본계획 짜고 나면 5년마다 이 계획에 대해서 내용 중에 필요한 부분 있으면 발췌해서 고치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5년마다 타당성 검토를 한다를 하는데 광역도시계획은 그런 말이 없어요. 광역도시계획은 특정 목적만 갖고 하는 거기 때문에 걔네들은 뭐 타당성 검토라는 말이 없지만 한 개의 도시에서는 항상 5년마다 주기로 타당성 검토를 한다. 그럼 얘가 기본계획이 바뀌면 밑에 있는 관리계획도 바뀌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도시군 관리계획도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한다 이게 있어요.
됐어요? 그럼 여기서 하나 더 할게요. 자, 그림으로 한번 볼게요. 자, 여기가 관하라는 도시예요. 관하라는 도시에, 도시는 어디예요? 그럼 특광, 특특, 시군. 그럼 이 사람이, 관하라는 사람이 이 관할구역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도시로 만들겠다라는 기본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원칙이 하여한다. 그런데 야, 필요성이 좀 있어. 여기는 수립권자 관할구역인데, 근데 만약에 짜다 보면은요, 이 관할구역 옆에 있는 도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도로계획이라는 게 이렇게 연결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인접한 지역의 일부나 전부를 포함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요건 A시인데 B시야. 그럼 B시의 관할 일부를 만약에 포함하는데, B시장이 알고 있어야 돼? 모르고 그냥 쌩 있어야 돼요?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둘이서 뭐는 해야 돼요? 행정청끼리 하는 거를 우리는 뭐예요? 협의, 사전협의라고 해서 인접한 특광, 특특 시군의 전부나 일부를 포함할 수도 있겠죠. 근데 사전에 뭐는 해야 돼? 협의는 해야 된다. 그리고 이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수립을 해야 되는데 아까 제가 두 가지가 있댔어요. 수도권에 속하지 않으면서 광역시와 경계 안 하면서 인구 10만 명 이하면 그 시군은 안 짤 수도 있다. 요거 하나랑 관할구역 전부에 광역도시계획이 다 수립되어 있는 시인데 이미 광역도시계획의 기본계획 내용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 그러면 안 짤 수도 있다. 그래서 요게 시험에서 언급을 제일 많이 하는 거라서 예시를 하나 확대를 하나 해드릴게요. 예시 한번 볼게요. 예시가 요거 보시면 잘 봐요. 그러니까 A군인데 주황 색깔이 지금 A군 충북의 인구 8만이야. 자, 충북은 수도권도 아니죠. 그리고 광역시 옆에 붙어 있지도 않죠. 그리고 여기 해당 구는 인구가 8만이야. 그럼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게 A는 안 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여기가 B시인데 B시장의 계획이 만약에 짤 때 여기가 지금 현재 포함이 된 거야. 그러면 인접한 지역 일부가 포함이 되면 B시장하고 사전에 뭐는 해야 돼? 협의. A군수랑 협의한 다음에 기본계획 수립해도 된다. 근데 이거는 인접한 지역이 뽑히면은 해당 지역 수립 가능하고 여기 수도권에 속하지 않고 광역시 경계 안 하고 인구 8만 이하인다 시라면 기본계획 수립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 하나 정리하면 되는데 그러면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생활권 수립계획 말씀드렸죠. 자, 생활권 수립계획에 관련돼 가지고 생활권 계획은 도시가 큰 도시 같은 경우는 좀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시가 어디냐면 서울 같은 경우는 이 동부생활권, 중심생활권 에서 나눠져 있는데 그게 특광, 특특, 시, 군 그 내가 관할하는 그 관할장인데 이 생활권을 나눠서 개발, 정비, 보존이 필요하다면 대통령 영의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권 계획을 따로 또 작성할 수 있어. 그러니까 송파구가 너무 인구 많고 송파, 강남이 야 여기는 계획을 따로 짜야겠다 더. 그럼 거기를 생활권 계획을 따로 수립할 수 있고 이 생활권 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기본계획 할 때 우리 기초조사 했죠. 공청회 했죠. 지방의 의견 들었죠. 승인 절차 있었잖아. 그거 똑같이 간다. 절차 똑같다. 근데 시험에는 3번이 잘 나와요. 생활권 계획이 수립 승인이 됐다면 해당 계획에 수립된 생활권에 대해서는 자 여기가 생활권 계획을 짰지만 이게 도시군 기본계획의 내용이었잖아요. 그럼 얘가 짜졌으니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또는 변경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생활권 설정 인구의 배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 영의정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겠다. 여기까지가 가장 중요한 사안이고 그럼 시험에 쟁점이 되는 지문 요거는 좀 익혀두어야 돼요. 자 지금 암기할게요. 자 일단 수립을 하는 게 도시마다 원칙이야. 근데 수도권에 속하지 않으면서 광역시 경계도 안 해. 인구도 얼마야? 10만이야. 안 짤 수도 있다. 광역도시계획이 수립이 됐는데 기본계획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리고 인접지역이 포함될 때 전부 일부 포함할 수 있댔죠. 그런 경우에는 단 뭐는 해라. 협의는 해야 된다. 요게 요 도시군 기본계획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 수립할 때 기준하면 항상 어느 분이죠? 기준이면 전국 대상으로 짜신 분이 줘야 되죠. 기준하면 전국 그러면 누구라고 그랬어요? 노래자랑 아니라고 하면서 국장. 국장이 줬어. 그럼 기준에 맞게 짜야 되는데 안 짜면 타당성 검토 5년마다 한댔죠. 그래서 해당 상위 계획과 부딪히면 타당성 검토해서 필요한 부분은 발췌해서 수정을 보완을 하겠다. 이게 도시군 기본계획의 주 핵심이에요. 그럼 요 정도만 갖고도 문제를 풀 수 있냐? 문제 풀 수 있습니다. 한번 이거 하기 전에 한번 제가 묻는 말에 대답 한번 해보세요. 방금 전에 한 건데 자
수립해서 승인하는 절차인데 도시군 기본계획 누가 짜요? 라고 하잖아요. 그럼 영어로 어흥이 누구예요? 특광, 특특, 시장, 군수. 특광, 특, 시장, 군수. 시장, 군수만 누구한테 승인 얻어요? 도지사. 특광, 특특은 본인이 확정한다. 이거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도시군 기본계획의 내용에서 자 일단 3번이 좀 잘 나온댔죠. 옛날에는 없었던 내용인데 이게 도시가 워낙 큰 시는 따로따로 생활 권역을 나눌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생활권 설정과 생활권 권역별로 개발정비 계획 짤 수 있고, 그리고 기반시설 애관한사항 이랬죠. 여기 기반시설 애관한사항. 기반시설이 있었으면 좋겠다 애관한사항 이렇게 됐어. 그럼 기반시설 설치 정비는 구체적인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5년마다 아까 타당성도 한다는 거 기억하시고, 그리고 요 생활권 계획이라는 거는 관할 특광 특특 시장 군수가 필요하다면 생활 권역별로 생활권 계획을 따로 짤 수도 있다. 그러면 생활권 계획이 아까 수립되면 뭐가 수립된 거나 마찬가지랬어요. 도시군 기본 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또는 변경된 것으로 본다. 됐고, 시험에 쟁점되는 부분 중에서 제가 잘 나오는 거, 원칙은 도시마다 짜야 되는데 수도권에 속하지 않으면서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인구도 얼마? 10만 이하면 안 짤 수도 있다. 인접한 지역이 포함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럼 행정기관장과 뭐는 해야 된다? 협의는 해야 된다. 요까지만 하시면 돼. 그래서 요걸 가지고 문제를 한번 풀어볼 건데, 기출문제입니다. 제가 지금 설명드린 거는 인문과정이어도 그냥 인문의 기초만 하지 마요. 이거 다 해야 돼. 어차피 여러분 시험 보기로 마음을 먹은 사람이니까 인문과정에서도 시험 문제 풀어보시면서 아 저거 내가 외워야 되는 게 저런 거구나. 그럼 마음가짐만만 잡아도 일단 성공입니다. 자, 일단 확인 문제 한번 볼게요. 국토계획 법령상 광역도시계획하고 도시군 기본계획에 관한 설명인데 옳지 않은 것은 감정평가사 최근 기출문제였거든요. 그러면 이제 두 가지 계획을 설명을 한 거야. 그럼 둘 다 특징이 뭐예요? 그러면 일단 광역 들어갔고 기본 들어갔네? 그럼 무슨 계획? 비구속적 계획이네. 나랑 관련이 없는 비구속적 계획이니까 수립해서 승인할 건데 대상 지역이 어디냐에 따라 권한자가 다를 거다. 요 정도 개념만 갖고 있어도 인문에서는 충분합니다. 자, 1번 볼게요. 자, 국장이란 말이 나왔어. 자, 국장이 광역도시 계획을 수립한대요. 그럼 비구속적 계획은 우리 주민 의견 들을 때 들어보는 거 뭐라고 그랬죠? 공청회. 그럼 여기 미리 공청회를 열어서 주민관계 전문가, 이거 우리 사진 볼 때 주민들도 있었고 의자에 5명 앉아 있었죠. 전문가. 그래서 주민과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하며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어머 타당하네? 타당하면 반영해야 돼요? 쌩해야 돼요? 반영해야지. 광역도시계획에 반영해야 된다. 뭐 어디 엮여온 게 있어? 한 개도 없지. 다 맞죠? 맞았어. 2번. 자, 광역계획권이 자 같은 도에 있다. 같은 도 관할구역에 있다. 그럼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시장 또는 군수일 거 아니에요. 그럼 둘이 공동으로 짜야 되는 게 원칙인데 둘이 짜다가 협의가 안 되면 도지사님이 짜주세요라고 요청할 수도 있죠. 그럼 여기서 같은 도의 관할구역이 있다. 그럼 시장 군수가 협의를 거쳤네? 야, 요청했어. 도지사님 짜주세요 할 수 있겠죠. 그럼 단독으로 광역도시계획 수립할 수도 있다. 이 경우에는 도지사가 승인권자였잖아요. 근데 도지사가 단독으로 짰는데 자기가 자기한테 승인 청을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도지사한테 승인 청할 필요 없지, 국장한테 승인 청할 필요 없이 도지사가 그냥 확정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도지사가 단독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국장의 승인 얻지 않는다. 이것도 잘 나온다고 그래서 꼭 썼고. 자, 3번.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권자. 수립권자는 영어로 제가 아까 분명히 외우랬죠. 언니 누구야? 특광, 특특, 시군. 특광, 특특, 시장, 군수. 일단 맞죠? 그리고 기본계획 수립 기준하면 승인권자인 시도지사가 정한다. 택동수라고 있네. 기준하면 항상 어느 분이? 국장이요. 자, 이게 간평사 기준 수준입니다. 일단 틀렸죠? 답은 3번. 답은 3번. 그 다음에 4번은 맞는지 볼게요. 자, 도지사는 시장 또는 군수가 수립을 하면 도지사한테 승인 신청하잖아요. 그러면 기본계획 승인을 신청하려면 관계행정기관자 의협심이니까 뭐부터 하고 행정기관장과 협의가 나고 협심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뭐 거쳐요? 심의 거쳐야 된다. 맞죠? 승인권자가 협의 심의하여 승인한다. 맞네. 그 다음에 요거
특광, 특특, 도지사, 시장군수는 이거 수리권자잖아. 이게 몇 년마다 타당성 검토 한댔죠? 5년마다 관할구역의 기본계획이 20년 뒤에 미래상을 제시하다 보니 타당성 검토해야 된다.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하여 재검토하여 정비해야 된다. 맞네요. 맞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되는 거냐면 일단 3번이 되겠네요. 여기까지 됐죠? 따라올 수 있습니다.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기출지문 갈 건데, 자, 이게 시험 문제 여지껏 우리 나왔던 기본계획과 관련된 지문이 한 15개 정도 되는데, 제가 같은 중복되는 거는 뺐어요. 빼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볼까요? 자, 1번부터 보자. 자, 도시군 기본계획의 내용하고요. 기본계획하고 국가계획, 둘 중에 누가 커요? 누가 더 큰 계획이야? 국가계획. 그럼 기본계획이 국가계획 내용과 다르다. 그럼 누가 우선해야 되죠? 국가계획. 국가계획 내용이 우선한다는데 이거를 20회 때, 25회 때, 31회 때 또 나와요. 이거. 그래서 광역도시계획하고 기본계획 부딪혀도 누가 우선하고? 광역. 기본계획이 국가계획 부딪히면 누가 우선해? 국가계획이. 근데 이거를 시험이 기본계획 우선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틀리지? 그리고 2번. 도시군 기본계획은 자, 관리계획 짤 때 얘가 방향 주는 거죠. 수립에 뭐가 된다? 지침이 된다. 상위 계획이니까. 맞고. 3번. 시장 군수는 인접한이라는 뜻이 붙어있는 뜻이에요. 시군의 시장군수와 협의를 거쳐 인접시군 관할구역에 아까 도시기본계획 짤 때 인접한 시군이 있으면 전부를 포함할 수도 있고 일부를 포함할 수도 있댔죠. 그래서 전부를 포함하는 기본계획 수립할 수 있다잖아. 근데 이거 전부를 포함하는 거는 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왔었어요. 전부를 포함하는 기본계획 수립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 돼. 4번. 특광, 특특, 시장, 군수는 몇 년마다 타당성 탄댔죠? 그렇죠. 5년마다. 관할구역의 기본계획에 대하여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해야 된다. 22회, 27회, 32회 그리고 여기 감정평가사 문제 또 나왔잖아. 그러니까 나왔던 질문이 또 나오니까 행정계획 문제는 처음에 이해가 하는 게 어려워요. 그리고 나서 지문 반복해서 보면 분명히 41번, 42번, 43번은 우리 다 맞출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첫 번째 문제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맞춰야 되는데 제일 어려운 파트다 보니까 이거는 이제 선생님들이 아마 인문 강의에서 잘 많이 안 하는데 저는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리고 5번 갈게요. 자,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같이 하지 아니했는데 인구가 7만 명이면 얼마 이하란 뜻이에요. 10만 명 이하란 뜻이잖아. 그러면 기본계획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맞네. 기본계획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맞네. 맞아. 됐고 6번. 도시군 기본계획 위반일로부터 요것도 이제 최근에 나오는 게 6번 질문은 최근에 좀 나왔어요. 보시면 27회 30회 관련돼서 요 위반 근데 하나 물어볼게요. 여기 기본계획 위반이란 말 쓰면 원래 안 되는 건데 자꾸 질문이 들어와서 말씀드리는 거야. 수립해서 승인한다, 위반해서 결정한다 이 순서가 맞는데 수립하고 위반은 혼용해서도 써요. 계획을 세우는 거니까. 근데 구속력이 없는 거는 수립해서 승인한다는데 얘는 효력이 없을 때 쓰는 거고 위반해서 결정한다고 할 때 결정 효력이 있을 때 쓰는 거라 승인하고 결정은 별도로 따로 쓰지 않습니다. 이게 혼용해서 쓰지 않아요. 따로따로 써야 돼. 근데 수립하고 위반은요 같이 혼용해서 써요. 그래서 기본계획도 위반했다 수립했다 써. 근데 이게 짰다. 근데 몇 년 안에? 5년 내 토지적성 평가를 실시했어. 최근에 제가 추가되는 게 도시군 기본계획은 추가되는 게 기초조사할 때 할 게 많은데 더 해라 해서 토했다 그랬죠. 했었어. 토가 뭐죠? 토지적성 평가. 재해 취약성 분석. 들어봤잖아. 그럼 요 두 가지 같은 경우는 추가로 하는 거예요. 추가로 하는 건데 토지적성 평가를 최근 5년 안에 했었대요. 그럼 굳이 할 필요 없잖아. 그래서 해당 토지적성 평가 재취약성 분석을 최근 5년 내에 했었으니까 안 할 수도 있다. 맞다. 이게 다 맞는 지문으로 제가 고쳐놓은 건데 밑줄 친 것들이 주로 틀리게 하는 거다. 그 다음에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하고 자 기본계획하고 광역 또 나왔죠. 둘이 누가 더 커요? 그러면 누가 더 커요? 광역이. 그럼 광역하고 기본계획 내용이 다르면 광역도시계획 내용 우선한다죠. 근데 이게 올해 35회 때 나온 거예요. 35회 때.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오늘 공부했어도 올해 문제 풀 수 있다고요. 인문 강의만 갖고도. 그리고 요 8번 지문도 올해 나왔어요.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권자가 아까 제가 서울시 같은 경우는 생활권 계획이 따로 있댔죠. 그래서 여기 생활권 계획을 따로 수립한 때
이미 짰어. 그러면 이 생활권에 짠 이 계획은 무슨 계획에 들어가야 돼요? 기본 계획에. 그럼 도시군 기본 계획 수립된 것으로 본다. 35에 맞잖아요. 그 다음에 또 나온 거. 자,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 기본 계획 수립할 때 관리계획 요거 보세요. 자, 원래 방향 잡는 계획이 나오고 하위 계획이 나오는 건데 시간이 없어. 빨리 해야 돼. 조속히 입안이 필요하면 요거 기본 계획 짜면서 관리 계획 동시에 짤 수도 있어요. 이걸 동시 입안, 함께 입안, 같이 입안이라는 표현 써요. 그래서 야, 기본 계획 광역도시 수립할 때 도시군 관리 계획을 좀 짜야 될 것 같아. 그럼 함께 입안할 수도 있다, 맞다. 그래서 요 1번부터 9번 지문까지 정도만 여러분이 복습을 좀 해두시면 요거 제가 이제 밴드에다가 요거 OX로 이제 지문을 한번 내볼 거예요. 근데 내볼 건데 한번 이제 연습을 하면서 이제 외우는 건데 자, 오늘 이거 기본 계획 했지 않습니까? 기본 계획 오늘 했잖아. 근데 이게 2주가 지나고 나면 기본 계획이 뭔지도 기억이 안 나고 광역도시 계획이 뭐 있었는데 그것도 기억이 안 나. 사람이 그래요. 내가 어떻게 그래? 다 그럴 수 있어. 그래서 요 지문 부분 정도는 기억을 좀 해두셨으면 좋겠고 제가 하나 판서 하나 갈게요. 자, 여기서 요걸로 하나 해볼까요? 복습하는 차원에서 자, 복습하는 차원에서 이거 볼게요. 자, 여기 복습하는 차원에서 요 내용은 사람들이 이제 헷갈려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합시다. 광역도시 계획하고 자 광역도시 계획 도시군 기본 계획 두 개만 비교해 놓고 이번 시간은 제가 짤막하게 끝내버릴게요. 자, 봐요. 저거 보고서 이 순서만 쓰고 권한자가 나온다 그러면 진짜 공부 많이 된 거예요. 봐요. 광역도시계획 비구속적 계획이고 광역 들어갔고 도시군 기본계획 기본 들어갔어. 그럼 얘는 수립해서 무슨 절차다? 승인 절차다. 승인 절차고 얘도 수립해서 무슨 절차겠네? 승인 절차예요. 제가 지금 하는 게 고개가 끄덕여지면 공부 다 된 거예요. 자, 여기는 어디를 대상으로 해요? 그러면 한 개 도시, 두 개 이상 도시, 두 개 이상 도시 묶은 거를 뭐라 부르죠? 광역계획권에 방향 제시하는 계획이고 얘는 A시라는 도시가 있다, B라는 도시가 있다 그러면 A시 하나의 기본계획 짜는 거잖아요. 그럼 제일 먼저 기초조사하고 얘도 기초조사하고 주민 공청회 하고 얘도 공청회 하고 공청회 할 때 얘네들이 안 오니까 어디 의회? 지방의회 의견 듣고 수립하는 사람이 보내요. 순서가 의, 협, 심. 이 정도 나오네? 나오지. 지금 나오고 있어. 잘 나오고 있어요. 그럼 의, 협의하고 뭐 거쳐요? 심의. 얘도 협의하고 뭐 거쳐야 돼? 심의. 승인하고 나서 불특정 대다수한테 알리는 거 우리 공고라고 하는데 자, 순서 똑같잖아요. 지금. 똑같은데 뭐가 달라요? 라고 하면 일단 권한자가 달라요. 권한자가. 뭔 권한자 다르냐? 얘는 수립권자가 A시, B시 요거 묶어버리는 게 어디냐? 이게 같은 도에 있다 그러면 시장 군수가 짜서 도지사한테 승인 신청하면 되고 이게 시도에 걸쳤다 그러면 시도지사가 짜서 국장한테 승인 신청하면 된다. 근데 3년이죠. 광역도시계획은 38광땡이라고 그러잖아. 광역도시계획 나오면 38광땡 3년 안에 승인 신청을 해야 되는데 3년 안에 승인 신청 안 하면 그때는 요분이 직접 도지사가 직접 짜거나 국장이 직접 짠다. 단 요청이란 말이 나오면 짤 수도 있다죠. 짤 수도. 시장 군수가 요청하면 누구랑? 도지사랑. 시도지사가 요청하면 국장이랑 공동으로 짤 수도 있고 둘이 짜다 협의 안 되면 조정 신청이라는 걸 공동이나 단독으로 할 수도 있다. 단독으로 할 경우에는 일정 시간을 줄 테니 권고하고 그 기간 안에 안 하면 직접 조정하겠다까지만 아시면 돼. 그리고 도시군 기본계획이라는 말이 딱 나오는 순간 도시군 기본계획은 그 지역을 잘하는 사람만 방향 제시해야 된다. 내 머릿속에 그게 떠오르면서 영어로 뭐 떠오른댔죠? Only you 누구야? 특광, 특특, 시장, 공수. 내가 혼자서 이런 거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인데 저 박사거든요. 박사인데 뭐가 박사가 중요해? 학위 따는 거는 진짜 공부할 만큼 원 없이 해봤는데 결론은 뭐냐면 공부 잘하는 애 못하는 애 구분할 거 없이 열심히 그 분야에서 하면 다 누구나 전문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린 자격증을 따러 왔잖아. 그럼 내가 뭐 박사인 게 뭐가 중요해? 춤추고 뭐 이런 거 상관없어요. Only you 특광 특특 시장 운수 만짜. 특광 특특은 본인이 확정하는데
확정하는데 시장 운수는 윗사람이 누구라서 도지사라서 승인 청한다. 요까지만 일단 되고 얘는 기초조사할 때 한 개의 도시의 개발 방향을 제시하다 보니 야 기초조사 좀 더 해라. 진짜 할 거 많은데 토하겠네. 토했다 했죠? 토했다 해서 토가 뭐야? 토지 적성 평가, 해가 뭐예요? 재취약성 분석 추가로 하는데 최근 5년 안에 했다면 야 이거 5년 안에 했잖아. 그럼 안 해도 된다. 그거까지. 그리고 이제 이거 공청회. 공청회라는 건 뭐야? 그러면 여기도 준용한다. 준용한다. 요것만 다르고요. 요 두 개 정도 구분이 되면 이제 가장 하위 계획인 도시군 관리 계획도 가능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도시군 기본계획 관련된 내용은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니까 이렇게 해서 끝내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좀 약간 내용이 구체적으로 들어가요. 도시군 관리 계획은 우리랑 관련이 있는 계획이기 때문에 요거는 약간 좀 외울 게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외워야 할 게 좀 필요하기 때문에 요거는 잠깐 쉬었다가 바로 이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쉬었다 하겠습니다.